네, 내일장 빨간펜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명준호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중소형주 랠리가 연일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예, 지금 지수가 쉬어가는 구간이라 그럴 수 있죠. 지금 대형주에 있어서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오늘 같은 경우까지도 한 2008에서 2025 박스권에 계속 갇히는 그런 국면들이 되고 있는데요. 빠르면 내일 정도겠지만 오늘 시장의 흐름들로 봤을 땐 중소형주들이 오히려 오늘도 새로 지금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는 걸 봤을 때는 지수에 있어서 즉시적으로 2025를 돌파하기보다는 오히려 주 후반까지는 좀 더 갇히는 양상, 그런 연후에 금요일이나 다음 주로 가면서 이제 2057대 밀고 올라가는 시장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런 면들이 또 내일과 모레 있어서도 중소형주 랠리가 나타날 수 있는 또 근간이 되겠습니다. 네, 대형주 쪽에서 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은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반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되는지 세 가지 체크 포인트를 먼저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중국 지수의 반등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는 시캐스터 관련 이슈 점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주중에 단기 밴드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체크포인트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규동산 규제책 영향이 바로 또 증시 급락으로 연결이 되면서 어제 상당히 좀 중국장의 조정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부동산 규제 우려는 항상 중국장의 하락에 좀 단골 메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좀 점검해야 되는 이유 설명해 주실까요? 예, 중국장에 있어서는 어제 상당히 급락세가 나타난 전후에 오늘도 반등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어제 하락했던 폭의 한 절반이 못 미치는 그런 정도 지금 상승이 나타났다. 여전히 중국 증시는 지금 바로 추세를 돌리기보다는 좀 조정권에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지금 시점들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국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어제는 우리나라의 업종에 영향을 줬었죠. 우리나라의 조선주나 아니면 화학주 이런 업종들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양상들이었는데, 중국 지수 자체가 지금 약한 면들이 우리나라와 직결적인 영향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역시 올 연초 1월달, 2월달에 또 이 상당히 디커플링이 나타났던 면들, 중국 지수가 강한 시세 흐름을 줄 때 우리가 또 약했던 면, 이런 면들이 반영되면서 그다지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우리 증시에 대한 영향력은 중국 지수가 그렇게 크진 않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의 지금 자료에서 보시듯 특히 근래 이슈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억제책을 내놓고 있는 이런 면들을 2006년도에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중국 상당히 억제책이 나왔으나 오히려 그 다음이었죠. 2007년 넘어가면서는 오히려 버블로 이어졌던 그런 면들도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예방적인 조치, 너무 과열로 가지 말라는 그런 정도의 조치지, 본격적으로 부동산 경기나 여러 가지 경기를 위축을 일으키겠다, 그런 면들은 아니기 때문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요인으로 보이고, 또 이렇게 경기가 좀 좋아지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점들에 있어서 부동산 쪽을 먼저 억제한다 하는 면들은 또 수급을 양쪽으로 이렇게 흩어질 수 있는 수급들을 한쪽으로 몰 수 있는 그런 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이렇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장의 조정에 대해서 가격 조정이라기보다는 당분간 좀 기간 조정 형태로만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중국 지수에 있어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급격한 각도, 한 60도 각도로 일봉이 올라온 이후에 조정인데요. 가격 조정 플러스 기간 조정, 그러나 우리는 신경 쓸 거 없다, 이 정도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또 결론을 끝맺음해 주셨는데요. 크게 좀 신경 쓸 이슈는 아니다,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네, 명준호 전문가가 보고 있는 두 번째 이슈가 시캐스터 관련 이슈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에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도부가 연방정부 폐쇄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단 한시름을 놨거든요. 일단은 임시 예산안 종료일이 27일까지인데 막판에도 합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영향력 감안해봐야 될까요? 예, 합의야 나오겠죠. 항상 미국발 이슈 이런 부분들, 재정 감축이나 국가 채무 이런 이슈들에 있어서는 항상 결론은 합의는 나오는데 왜 안 나오면 답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합의를 도출시키는 과정 속에서 단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좀 시장 충격을 주는 악재윤을 되느냐, 아니면 그런 부분이 없이 넘어가느냐 하는 면들인데요. 사실 시캐스터 관련해서도 지금 3월, 4월 넘어가면서 또 합의가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어떻든 지금 3월 달부터 바로 반영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 자동 삭감, 감축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미국의 소비자들한테 지갑을 상당히 이게 다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냐 하는 게
증시나 또 기업들에 있어서는 이슈가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본다면 자료 화면에서 보듯이 이 미국에 있어서도 이 정부 지출이 줄어드는 면들, 이런 면들에 있어서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죠.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냐, 그렇지 않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관관계가 상당히 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부 지출 또는 그 정부 지출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또 미국의 순수출이 개선된 부분과 미국 내에 있어서의 또 수입 수요의 증가에는 상당히 좀 낮은 관련성이 있다. 이런 면들 있어서도 시퀘스터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또 우리나라 증시에 있어서 특히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많은 기업들에 있어서 그렇게 부담이 되는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퀘스터 역시도 네. 지금 여러 가지 미국발 이슈들, 다른 이슈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고점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는 가운데에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필요할 때 이슈화되는 정도, 이 정도에 불과하지 그렇게 큰 의미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합니다. 네, 뭐 최근에 뉴욕장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시퀘스터가 발동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뭐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타격이 좀 피부에 와닿지는 않고 있는데요. 우리 측면에서는 가장 부담이 되는 게 수출주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까 이 부분이지만 명준우 전문가는 크게 좀 역시 또 좀 타격은 없을 것이다 예상을 해주면서 좀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지수의 출렁임 정도를 유발할 수 있는 재료로 정도만 좀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포인트 점검하겠습니다. 주중에 단기 돌파가 나올 가능성을 좀 봐주고 있는데요. 이런 징후들이 좀 보이시나요? 어떤 부분인가요? 예, 지금 결론은 지수인데요. 지수에 있어서 지금 주중에 오히려 좀 주 후반이 되더라도 단기적인 밴드 2025, 2028권을 깨고 2057을 향해서 가는 양상이 나타날 걸로는 전망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차트에서 자료 화면을 놓고 본다면요. 이 차트에 있어서는 뭐 오늘 새로 그린 차트가 아니고 지난주에 딱 그려드린 차트입니다. 상당히 약한 흐름이었던 화요일 날 오후에 여러분들께 보여줬던 양상. 일단은 2025에서 2028권으로 올라선다. 그런 연후에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눌림의 단계를 며칠 동안 거친 이후에 이제 고점 돌파가 나타나는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까지는 어떻든 그 흐름대로 순항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좀 빠르면 한 수요일 정도 돌파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는데 지금 대형주들이 좀 자리들이 아직 좀 애매합니다. IT 쪽도 그렇고 자동차, 뭐 화학이나 철강, 건설, 단기 낙폭이 나온 종목들도 하루 이틀 정도 더 쉬어가겠다는 양상이 있는 반면에 중소형주의 테마주 라인들 있어서 본다면은 지금 좀 아직 꼬리에 꼬리를 무는 흐름이 좀 끊어지기보다는 연속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제 생각에는 주 초반 내일 수요일보다는 오히려 한 목금 정도 조금 하루 이틀 정도 늦긴 늦지만 밴드는 또 뚫고 올라가질 것이다. 특히 그 직전에는 쌍봉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커지겠죠. 지금 한번 눌렸다가 온 거기 때문에. 그러나 쌍봉의 급락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쌍봉에 대한 우려감을 줌으로써 개인 투자자분들 매물을 많이 받고 그러고 올려칠 가능성을 높이 봅니다. 지금 밴드 돌파가 나올 때 이것을 끌어주는 쪽이 어떤 쪽이 될 것인가. 뭐 오늘 보면은 IT가 뭐 유독 강했고요. 좀 경기 민감주 반등이 쉽게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같이 올라가면서 좀 밴드 상단이 나올까요? 밴드 돌파 나올까요? 항상 돌파가 나타나는 양봉이 뜨는 날은 같이 올라가죠. 요즘 최근에도 12월 달 이후의 국면에서 봐도요. 낙폭과대주가 됐든 그 이후에 주도를 할 종목이 됐든 치고 올라가 있는 날, 종합지수가 25포인트 이상 올라가 있는 날은 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한 1, 2%씩 나눠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그리고 지수가 일단 1단계적으로 오를 만큼 오른 위치 이후로 조정받는 구간에서 이제 대형주 안에서도 주도할 종목이 새로 치고 올라가는 양상을 보임을 봤을 때는요. 현재 시점에도 돌파가 나올 때는 오히려 재미가 없겠죠. 종목별로 그냥 1%, 2% 올라가니까 그런 전후에 돌파 국면 이후에 오히려 또 2057권을 두고선 또 공방을 벌이는 그 자리에서 주도주 분화는 나타날 것이다.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여기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녹여서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업종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내일장 유망 업종에 있어서도 일단 하이퍼 PBR, 좀 저평가, 기업 가치 대비 상당히 저평가 섹터가 매력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 이런 면들은 향후에 경기 호전에 대해서는 선반영. 그러나 대형주 전반에 있어서 실적이 즉시적으로 지금 1, 4분기, 4분기 나올 섹터는 없다. 이런 면들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저 PBR 성격의 이런 종목들이 우선적인 주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관련된 종목들을 또 표로 정리를 좀 해오신 것 같은데 보면서 좀 더 설명 도와주실까요? 예, 하이퍼 PBR 종목들에 있어서는 일단 한 3개월 정도 되겠죠. 지난 분기에 있어서는 이런 종목들, 뭐 세아베스틸, 우리금융, 대신증권, STX, 페노션, 대한유화 등등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분기 상승률이 코스피 지수 대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이 지금 이제 2, 4분기를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3월달, 4월달, 5월달에도 상당히 저평가, PBR 자체가 절대적으로 낮은 종목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이 먼저 들어오는 양상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런 결론을 또 드립니다. 네, 뭐 꾸준히 저희가 뭐 PBR 종목들, 저 PBR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 하면서 저희가 특징들도 많이 좀 찾아봤거든요. 오늘 여기서 또 특징주가 나오나요? 어떤 종목까지 오셨나요? 네, 내일장 공략주는 그 STX 페노션이 되겠습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엔 12월 달 그리고 1월 초까지 시세가 한번 크게 났던 종목이죠. 네. 저점 대비로 저 PBR을 근간으로 나름대로 그때는 뭐 포스코 인수설 등등 이런 이슈를 뭐 이렇게 탔지만 사실 요즘 뭐 포스코에서는 별로 그런 뭐 얘기한 적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항상 이슈가 주가를 올린 게 아닙니다. 이슈의 이전에 상당히 저가 메리트, 시장이 좋아질 요인데 얼마나 싸고 매력적이냐, 턴어라운드가 약간이라도 나타났을 때 주가에 그리고 실적 반영이 좋을 종목이냐 그걸 두고 외국인과 기관이 선제적인 매집을 들어감으로써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인데요. 지금 한 2달 정도 지금 쉬었죠. 가격 조정 플러스 기간 조정을 한 달 반, 2달 정도 거치면서 주가도 고점 대비는 상당히 좀 낮아진 위치인데요. 기술적으로 좀 좋은 위치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런 면들에 있어서 내일장 공략주로는 STX 페노션을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매각 기대감이 좀 소멸이 되면서 워낙에 좀 하락 흐름이 오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까 좀 기다리다 지치신 분들도 상당히 좀 많으실 것 같거든요. 가격 접근 한번 좀 세워주실까요? 예, 가격 전략에 있어서는 매수 가격은 4,870원 오늘 가격 정도가 되어 있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인 목표라기보다는 뭐 한 1개월, 2개월을 두고 조금 긴 관점, 그런 관점에서는 6,550원 정도 직전 고점을 살짝 상회하는 정도를 중기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 손절가는 비교적 타이트하게 4,690원 정도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글쎄요. 근데 보면은 외국인 쪽에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좀 주가 상단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반등을 가로막고 있는 움직임인데 이쪽은 신경 안 써도 될까요? 그쪽에 있어서는 워낙 저점부, 한 3,000원대 미만의 저점부에서 저가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 이익 실현의 기조다. 그 정도 지금 볼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STX 페노션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명준호 전문가는 수요일장에서 좀 대형주 반등이 나올까 예측을 해줬지만 워낙에도 중소형주에서의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대형주 탄력적인 반등 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반 정도로 좀 예상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좀 전략적인 힌트에 있어서는 저 PBR 종목들을 공략해보자는 얘기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증권통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